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은 꼭 그런 길이었죠. 오늘 같은 장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들의 형국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서는 세계 최강, 세계를 제패하겠던 이집트의 홍위병인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진영의 뒤를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심경을 오늘 11절, 같은 장 11절에서 밝혀주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홍해 앞 그 자리를 그들은 매장지로 여긴 거죠. 그 무덤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 3월 어느 날 제 삶이 멈췄다면 380만 보를 지로가 되겠죠.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바쁜 스케줄을 해도 침대에 누우면 제 셀폰에 있는 걸음의 숫자는 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장지라고 하는 건 홍해 앞을 그들은 매장지로 생각했는데 길이 끝나는 곳입니다. 지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여기 지금 우리는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방문했던 곳 중에 1955년도 12월 1일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한 버스의 좌석의 자리는 길이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미국의 버스에서는 버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는 백인 전용 좌석이었습니다. 백인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시에 버스 승객의 75%는 흑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흑인이었지만 이 네 번째 자리까지는 흑인들은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네 번째 줄, 그 다음엔 colored seat, 그러니까 유색인종들만 뒤에는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운전사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로 그 표시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백인이 이 좌석이 꽉 차서 백인이 타면 네 번째가 넘어가서 앉아야 되면 흑인들은 무조건 양보해야만 했고 꽉 차서 10,000원이 되면 흑인은 어디든지 그냥 무조건 내려야만 했어요. 1955년 12월 1일 저녁 6시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재봉사로 일하던 42세의 평범한 한 여인 로사 박스는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유색칸으로 표시된 좌석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점 백인들이 승차했고 첫 번째 정류장,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 되었을 때 운전기사는 유색칸의 표시를 로사 박스 여인의 좌석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흑인들에게, 로사 박스를 포함한 4명의 흑인들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3명의 흑인은 움직여 뒷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로사 박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운전사의 신고로 즉각 달려온 경찰은 로사 박스를 체포했고 로사 박스가 앉았던 그 버스 자리의 좌석은 미국을 바꾼 20세기 가장 명장면으로 꼽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로사 박스이기도 했습니다. 그 좌석은 한 여인의 삶도 그렇지만 어쩌면 그 역사의 길이 끝나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계입니다.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다시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무렵부터 시작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저녁, 로사 박스 여사가 체포된 그 정류장에서 몇 블락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덱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그곳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끝나가고 있던 26살의 한 목사, 젊은 목사가 26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가 자신의 첫 번째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역사도 어느 정도 있고 규모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복잡했던 교회,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공부도 했고 뭔가 마음에 벅찬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26살의 한 젊은 목사.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 킹 목사로 인지하지 못했던 때, 그 젊은 킹 목사를 처음 깨어나게 했던 게 로사 박스 여사입니다. 그날 저녁 킹 목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버스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한 3블럭, 몇 블럭밖에 되지 않는 그 정류장으로 그 목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걸어가고 달려갔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였을까?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는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대부분 타는 사람들 흑인들이었는데 타지 않으면 버스 회사들은 위기에 빠질 거고 또 여러 관련된 거에서 도시의 기능들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381일 동안 그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조그만 아이들도 학교도 직장도 걸어 다녔고 카풀을 했고 381일 만에 몽고메리는 처음으로 버스 좌석의 분리제를 폐지합니다. 한 평범한 여성이 시작했던 이 차별에 저항했던 이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고 결국 1964년의 민권법과 제가 나중에 소개하게 될 1965년 이민법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당시에 1965년 이민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에 받아들인 이민자의 99%는 북유럽과 서유럽의 백인들이었습니다. 1%도 안 되는 사람만 유색 인종들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유색 인종에게 이민이 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처음 시작은 1965년입니다.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열렸던 그 시작은 몽고메리 한 버스 좌석에서 시작했던 셈입니다. 길이 끝나는 그 버스 좌석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었고 26살의 한 젊은 목사를 흔들어 깨웠고 그를 통해 시대를 깨웠고 역사를 깨웠고 그리고 오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이민의 문호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중에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마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이 오를 테니. 1955년 미국의 로사 박스 여사가 있었다면 34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었어요. 21절 오늘 시작할 때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는 지금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 위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가 그럼 바다를 갈라지게 하리라. 그 말씀을 명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80세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이 일어날까요? 무모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우성인 상황에서 뒤엔 전차가 쫓아오고 앞에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80세 노인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게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사실 기대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 하나님께는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양쪽으로 바다를 세웠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 거죠. 어떤 행동을 길이 끝나는 곳이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로사 박스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한 버스의 좌석, 그 길이 끝나는 지점은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뻗어야 되는 그 상황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무엇을 근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살핍니까? 이 상황에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궁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사십니까? 로사 박스처럼 한 개인의 삶에도 또 모세처럼 민족의 역사에도 길이 끝나는 곳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길도 오늘 밤 불도 끄고 눈도 감아야 되고 침대에 누워있고 움직일 수 없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길이 끝나는 두 번째 길입니다. 저희가 이번 방문에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몽고메리, 그 다음에 쉘마, 그 다음에 버밍엄, 그 다음에 애틀란타인데 첫 번째 몽고메리에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프리덤 라이드 뮤지엄입니다. 이 프리덤 뜻이 뭐죠? 자유, 그 다음에 라이드, 승차하는 거, 타는 거, 그죠? 프리덤 라이드 자유 여행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거기 그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 그레인하운드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인종차별의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하여 보여주는 곳입니다. 얼마나 흑인에게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고스란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1년, 아까는 1955년이었죠. 이제 1961년 어느 날 이 프리덤 라이드, 일명 자유여행가들이 모였습니다. 1961년 5월 4일 이 프리덤 라이더들, 자유여행가들이 탑승한 두 대의 버스는 워싱턴 DC에서 뉴올리언즈로 가는 도중에 이들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버스를 탈 수 있고 자유여행을 할 수 있다. 자유를 위해서 또 자유의 여행을
할 수 있다. 목표를 워싱턴 DC에 출발해서 뉴올리언스까지 가는 그런 2대의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백인들에게 그 폭행을 당하고 또 가는 도중에 백인 경찰들은 그 버스를 세워서 문을 열고 큰 사냥개들을 그 안으로 해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물게 하고 결국 버스 한 대는 도중에 불에 탑니다. 이건 길이 끝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가 기정사실이 되는 지점입니다. 막다른 길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테러에도 프리덤 라이더들은 계속 장소를 바꾸어 뉴올리언스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5월 4일, 1961년 5월 4일 처음 프리덤 라이더들이 탑승해 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고작 6개월 후에 미국에 있는 버스, 식당의 모든 인종차별 철폐 실행령을 처음 내립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식수대 분리, 그 다음에 식당에 앉은 것 분리, 그 다음에 버스 분리, 분리 정책으로 사람을 분리해 놓은 모든 이거를 철폐하는 실행령을 내립니다. 킹 목사는 후에 프리덤 라이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덤 라이더들의 자유여행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바꾸는 심리적 전환점이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고통을 바꾸는 심리적 전환점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을 걸어가는 몇 사람들은 늘 역사에서 이런 심리적 전환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걷는 길이 누군가의 고통을 바꿔주는 심리적 전환점을 마련해 준 적이 있나요? 아니, 다른 누군가는 우선 고사하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걸어가는 길 때문에 심리적 전환점을, 고통당하는 가족에게 심리적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경험이 있나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도중이었습니다. 아까는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장정만 60만 명의 인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바다의 땅을 걸어갑니다. 그 도중에 중간에 이집트의 전차도 바다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전차가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을 다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홍해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군대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생존하지 못하고 그 막강한 세계 최강의 부대가 전부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지금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패배와 승리를 나눌 수 있는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냥 패배주의가 몸에 밴 겁니다. 승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이후 40년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 세대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고통을 바꾸는 심리적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홍해 바다는 끊임없이 길어 올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심리적 전환점이 됐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이 끝나는 곳입니다. 알라바마주의 쉘마입니다. 이 쉘마에는 알라바마 강이 흐릅니다. 그
그 강이 흐르는 위에 에드먼트 패터스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있습니다. 1965년이었습니다. 처음에 로자 박스는 1955년, 프리덤 라이드는 1961년, 1965년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65년 3월 7일 6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흑인들이었지만, 다리를 건너서 다른 도시는 몽고메리까지 50마일의 거리인 80번 하웨이를 걸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는. 이유는 3주 전에 엄마를 지키고 보호하려다가 한 형제가 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은 대부분 전혀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화에도,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에도 많이 나온 장면이지만 다리 건너편에 중무장한 주정부의 공권력이 서 있습니다. 때리고 물대포를 쏘고 개를 풀어 물게 하고, 결국 3월 7일도 다리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3월 9일도 또 다리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셀마의 에드먼트 패터스 이 다리는 길이 끝나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리어 다수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월 21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쉘마의 한 2마일, 다리 2마일 떨어진 브라운 채플 교회에서, 그 마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다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맨손으로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채 그들은 찬양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4박 5일이 걸렸습니다. 50마일 거리의 몽고메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길은 불과 5개월 후에 1965년 8월 6일 당시 미 대통령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투표권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10월 3일 마침내 이민법이 통과되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1965년 다리를 건넌 해 2년 전 1963년 8월 워싱턴 DC의 수없는 사람들 앞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내 4명의 자녀들과 백인들이 함께 뛰어노는 꿈을 토해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리를 건넌 그들은 그 꿈을 현실로 살아내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홍해는 십자가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죽음의 잔을,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길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매장되었던 무덤은 3일 만에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홍해가 갈라진 새로운 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는 길이 끝나는 어떤 곳에서도 다시 시작되는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스 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냥 버스 타고 여행했을 뿐이고 기도하며 걸었을 뿐인데 그들이 분석하거나 정세를 파악하거나 똑똑한 척을 한 게 아닌데 그들은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타야 될 버스의 프리덤 라이더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될 다리는 어디입니까? 4박 5일이든 40박 50일이든 멈추지 않고 길이 되신 예수를 따라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가야 될 이정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